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리뷰하는 쇼호스트 이정우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발표됐던 아이폰 14 시리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저희는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된 부분을 빠르게 짚고 좀 기대를 했었던 부분이지만 개선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이어지는 부분들 또는 개선됐다고 하지만 조금은 아쉬운 부분들을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개선된 부분부터 빠르게 짚어보시죠. 이번 시리즈는 아이폰 13 시리즈까지 나왔던 미니가 사라졌고요. 아이폰 14, 아이폰 14 플러스, 아이폰 14 프로, 아이폰 프로 맥스가 출시됐습니다.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미니가 어떻게 보면은 아이폰 감성이 굉장히 좀 잘 맞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미니가 사라진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아쉽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은 아이폰 14 기본 모델과 플러스를 함께 묶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제품이 사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화면 크기가 좀 다를 뿐 성능적인 부분에선 동일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모델 다 아이폰 13에서도 적용이 됐었던 A15 바이오닉 프로세서가 탑재가 됐습니다. 그래도 메모리 자체는 기본적으로 6GB가 탑재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상향이 됐습니다. 내장 메모리는 128GB, 256GB, 그리고 512GB의 메모리가 탑재가 됐습니다. 아이폰 14 기본 모델은 6.1인치, 플러스 모델은 6.7인치입니다. 그래서 크기가 살짝 다르다는 점, 이 부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이폰 14 기본 모델과 플러스 모두 카메라는 전작과 동일하게 전면 1200만 화소, 후면 역시 1200만 화소가 적용됐습니다. 밝기는 최대 1200니트가 지원됩니다. 아이폰 14 기본 모델은 172g이고요. 플러스 모델은 203g입니다. 색상은 미드나잇, 스타라이트, 레드, 퍼플, 블루로 출시가 되고요. 이번에도 조금 아쉬운 점은 지문인식 기능은 추가가 되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아이폰 14 기본 모델과 플러스 모델의 스펙을 한번 체크해봤는데요. 사실 크게 개선된 부분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미 아이폰 13을 사용하고 계셨던 분들은 굳이 14 기본 모델과 플러스로 넘어갈 이유까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프로 모델에서부터 굉장히 많은 개선점이 있었습니다. 프로 모델부터는 새로운 프로세서인 애플 A16 바이오닉 플러스 프로세서가 탑재가 됐습니다. 이 프로세서는 동급 경쟁 제품보다 최대 40% 빠르고 전력 소비는 3분의 1 수준이라고 공식 언팩 행사에서도 경쟁사와 비교를 했는데요. 성능뿐만 아니라 전력 소비량도 개선됐기 때문에 배터리 용량이 늘어났든 적어졌든 간에 이런 프로세서를 통해서 배터리 사용시간도 늘어났습니다. 디스플레이는 프로 모델은 6.12인치, 그리고 프로 맥스는 6.69인치로 역시 슈퍼레티나 XDR 디스플레이가 적용됐고요. 카메라도 굉장히 좀 개선이 됐습니다. 전면은 1200만 화소, 후면은 4800만 화소로 출시가 됐는데요. 주 카메라는 더 빠른 조리개 속도와 더 큰 센서를 제공합니다. 기존 디퓨전 시스템보다 세밀도와 색상 재현이 뛰어난 새 포토닉 엔진을 사용해서요. 저조도 이미지 역시도 49%가 향상이 됐습니다. 여기에 액션 모드가 추가가 됐기 때문에 동영상 촬영하실 때 더 강력한 손떨림 방지 기능을 제공하게 됐습니다. 게다가 내장 트루뎁스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자동 초점과 더 넓은 조리개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아이폰 14 기본 모델과 플러스 모델에는 노치가 여전히 존재를 하지만 이번 14 프로와 프로 맥스에서는 노치가 사라졌습니다. 여태까지 좀 M자 탈모라고 좀 불렸었던 이 노치가 좀 사라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분들께서 좀 환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 노치가 심지어 알약 형태의 구멍으로 대폭 줄였고 이 노치가 사용자의 앱 활용에 따라서 자유자재로 크기를 바꾸면서 굉장히 좀 감성을 높이는 새로운 디스플레이 창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음악을 듣다가 창을 또 전환하면은 현재 음악이 어떻게 재생이 되고 있는지 알림이 뜨는 방식도 굉장히 다양해지면서 아무래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혁신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좀 놀랐어요. 실제로 제가 언팩 행사를 볼 때도 다른 경쟁사는 노치를 없애려고 노력하는데 UDC를 만들려고 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펀치홀이 있는 부분을 더 활용하면서 감성적으로 좀 풀었다는 것에 아이폰답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런 펀치홀 기능들을
다이나믹 아일랜드로 명명을 하면서 앞으로도 다른 아이폰 15 시리즈에서도 계속해서 이어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프로와 프로맥스 모델에는 최대 HDR 상황에서는 최대 2000니트를 지원합니다. 평소에는 1600니트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밝은 화면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심지어 이미 경쟁사 제품에서도 있었던 Always On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면서 핸드폰을 켜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도 항상 액정이 켜져 있는 모습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프로와 프로맥스 모델에서는 120Hz의 주사율이 지원이 되고요. 무게는 프로는 206g, 맥스는 240g이고요. 맥스는 화면이 좀 커진 만큼 무게도 소폭 증가를 하게 됐습니다. 색상은 스페이스 블랙, 실버, 골드, 딥 퍼플로 나오게 됐고요. 용량은 125GB, 256GB, 512GB 그리고 1TB로 나오게 됐습니다. 모든 아이폰 14 시리즈의 공통적인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위성을 이용한 긴급 SOS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서비스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좀 지원되는 것을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먼저 미국과 캐나다에서 먼저 서비스가 됩니다. 자, 이렇게 아이폰 14 시리즈의 전체적인 스펙과 개선된 부분들을 한번 확인해 봤는데 제 느낀 점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프로와 프로맥스 모델에서는 진짜 지난 13 시리즈에 비해서 훨씬 더 개선이 됐다. 일단 프로세서가 개선된 부분은 정말 놀라운 부분이고 저도 아이폰을 썼었는데 이 프로세서에 있어서는 정말 최고의 사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노치를 과감하게 없애고 또 다이나믹 아일랜드 기능을 만들어내면서 뭔가 좀 혁신적인 기능을 만들었는데 이게 실제로 사용했을 때 과연 진짜 편할지 아니면 오히려 또 거슬릴지는 실제로 사용하시는 분들의 후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펀치홀을 활용을 하면서 더 넓게 사용한다, 알림창을 더욱더 크게 사용한다 하면은 여러분들께서 뭐 영상을 시청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어플을 활용하고 있을 때 오히려 덮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호불호가 나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Always On 디스플레이 기능이 생겼다고 했는데 사실 저는 놀라운 부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전에 이미 다른 경쟁사에서부터 활용을 하고 있었고 제가 실제로 Always On 디스플레이를 잘 활용을 하지 않다 보니까 아이폰 14 시리즈부터 Always On 디스플레이를 활용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또 잘 활용할 수 있을지도 의문점입니다. 이 배터리도 많이 소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 AOD에 있는 그 폰트 물론 좀 바꿀 수도 있겠지만 폰트가 뭔가 좀 아이폰 감성에서 좀 울리지 않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아이폰 14이 공식적으로 공개가 되기 전에 좀 기대했었던 부분이지만 탑재되지 않은 기능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작에서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USB-C 타입은 탑재가 되지 않았습니다. 애플 라이트닝 8핀이 그대로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충전선이 워낙에 좀 내구도가 약하고 또 선이 벗겨지고 그리고 또 충전 속도가 좀 느리고 이런 부분이 좀 있었기 때문에 USB-C 타입으로 바뀌나 이런 말들이 좀 있었지만 그대로 애플 라이트닝 8핀을 고수하게 됐고요. 이번 시리즈만큼은 차별화가 가장 좀 크게 일어났습니다. 13 시리즈에서는 사실 프로세서의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았는데 기본 모델은 A15 프로세서를 장착했고 프로 모델부터 A16 프로세서를 장착을 하면서 이전 시리즈는 사실 코어 차이만 좀 있었다면은 이번에는 확실히 아예 프로세서 1세대 정도가 차이가 나게 되면서 흠나누기가 좀 많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매하시는 분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고려를 많이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아이폰 14 시리즈 모두 6GB의 메모리를 탑재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경쟁사는 기본 모델부터 8GB 이상의 메모리를 장착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메모리가 크게 증가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그만큼 프로세서가 향상이 됐기 때문에 크게 우려가 되는 부분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아이폰 14 시리즈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했고 또 개선되지 않아서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무리쇼는 계속됩니다.